머지않아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물질로 다시 분해돼서 존재하지만 존재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무생물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 모든 게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거. 이게 낭만적인 결론이 아니라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이럴 때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나의 삶이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제 영상 삶의 의미에 관한 두 가지 고찰이라는 영상의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영상의 후반부 내용을 다시 촬영한 겁니다. 삶의 목적성이나 목표의식, 소명,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문제의식으로도 삶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는 동안 어디선가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꼈을 때입니다. 이때 삶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실은 삶이 가치가 있는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은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온갖 노력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들인 노력에 걸맞는 만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이 편안하기만 했나요? 그냥 떠먹여주는 꿀떡 가만히 받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죠. 삶이 녹록치 않았죠. 삶이 만만하지 않죠. 세상 모든 만물은 물리 법칙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자연적으로 분해되고 붕괴되어 갑니다. 생명은 그 과정을 역행합니다. 주변의 물질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분해를 막아내고 스스로를 재생하고 복구하고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어치운 다육이 몇 마리일까요? 소는, 돼지는 몇 마리일까요? 쌀을 비롯한 식물들도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웠죠. 고작 100kg 내외의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대체 몇십만 킬로의 고기를 처먹었을까요? 다른 포식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 명의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갈아 마신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생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생명체입니다. 공원에 무리지어 다니는 비둘기, 여러분이 더럽다고 피해 다니는 비둘기, 다음에 공원에 가면 그 친구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바닥을 노려보면서 한 톨이라도 더 먹고 살겠다고 초집중 상태로 고개를 절도 있게 움직입니다. 비둘기뿐만이 아니죠. 야생의 동물들은 천적에 먹히지 않으려고 또는 누군가를 잡아 먹으려고 목숨 걸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식물은 좀 편할까요? 숲에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식물끼리의 경쟁도 장난이 아닙니다. 줄기로 뿌리로 이웃한 식물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노력을 했을 겁니다.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분투했을 겁니다. 자라면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고민했을 거고요. 아직도 유행하는 인싸, 아싸라는 말은 그 힘겨운 투쟁에 대한 자조와 위로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일 때는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죠. 성적 한번 올려보겠다고 밤새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반에서 1등을 하면 그 기쁨,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만끽하기가 무섭게 짜릿함과 뿌듯함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1등은 당연한 게 되고 등수가 떨어지면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서서히 전교 1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등수 경쟁은 이제 마이너리그만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1등 먹는데 성공한 사람 얘기였고요. 아무리 잠을 안 자고 공부해도 반에서 1등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럴 경우에 허무함도 만만치 않고요.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고 연애도 못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만요. 이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되뇌입니다. 막상 들어가면 학점 관리, 스펙 쌓기, 토익, 토플, 취업 준비 하느라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죠.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이 됩니다. 취업만 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겠구나. 겨우겨우 들어가면 어떤가요?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죠. 직장 상사, 선배, 동료 사원 눈치 봐야죠. 야근해야죠.
계속 야근하다 보면 내가 살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회사를 다니려고 사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연애도 해야겠죠. 좋아하는 사람 마음 좀 얻겠다고 아침엔 굿모닝, 점심엔 맞점, 열심히 카톡을 날리는데 상대는 답이 없고 이 사람 마음만 얻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근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그런 건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애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밑빠진 계좌에 월급 붙듯 하는데 애는 커서 삐뚤어지고 가족 간의 대화는 없고 남편이나 아내는 바람 피는 것 같고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친구, 인간관계 이런 것도 어느 순간에는 참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삶은 왜 늘 부족하기만 할까요? 왜 늘 제대로 시작된 것 같지가 않을까요? 늘 뭔가를 더 얻어야 되고, 그래야 충분해질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얻어도 충분하지가 않죠. 늘 더 필요한 게 생겨요. 그건 우리가 만족을 모르도록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동굴에 살던 수렵 채집 시절의 선조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루치 식량을 마련해놓고 만족해서 낮부터 퍼자한 사람과 만족하지 않고 나가서 닷새치 식량을 준비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아서 많은 자손을 퍼뜨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만족하지 못한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공원 바닥을 노려보는 비둘기처럼 쉬지 않고 더 필요한 것을 찾아냅니다. 더 개선할 것이 없는가? 더 얻어낼 것이 없는가?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라는 게 이런 허망한 과정의 연속이라면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모든 노력들을 드릴 가치가 있을까? 공원바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먹을 걸 찾아다니는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나갈 가치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질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빠밤 가치가 있다. 일단 대안이 없습니다. 살지 않기를 선택하면 죽는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 현상을 멈추고 분해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흙이 되겠죠. 물론 영혼과 내세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회차에서는요. 영원히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온 곳, 우리가 영원한 시간 동안 있던 곳이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흙이었다가 로또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게 희박한 행운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됐어요. 이 생명체의 상태는 우리가 있던 영원한 침묵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무한대 분의 100년.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무한소가 되죠. 0에 가까운 시간. 없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에 비하면. 영원히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다가 잠깐 반짝하고 뭔가를 느끼다가 다시 영원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게 우리 삶의 길이입니다. 그걸 굳이 일찍 끝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곧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머지않아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물질로 다시 분해돼서 존재하지만 존재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무생물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생물체라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은 자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감각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거기엔 만족스러운 감정과 함께 고통스러운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삶이라는 항해의 센서 신호들입니다. 더 나아지고 있다 혹은 악화되고 있다 라는 신호를 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다 가진 사람이라도 현재 가진 것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의 정신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현재 가진 것에서 조금이라도 많아졌다고 판단되면 만족스러운 감정으로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감정과 고통스러운 감정은 누구에게나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의 강도나 빈도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만족스러운 감정만 계속 느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너무나 힘겨워서 죽음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고통은 사라지겠지만 그와 함께 모든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한다는 것. 저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행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네요. 힘들었을 당시에는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낼 날들이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입대한 이병에게는 제대 일이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처럼 느껴지잖아요. 망가진 내 정신이 복구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병에게 제대 일이 약속된 것처럼 결국 회복되는 날은 옵니다. 그 전에 죽음을 선택하면 그런 날을 맞을 수가 없겠죠. 그런 날 중 언젠가 하루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다가 문득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죽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땐 고통스러웠던 만큼의 깊이와 풍성함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고통이 삶에 무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느끼세요.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시간 중에 아주 잠깐 내리는 이슬비, 단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두려움과 부딪히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웃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게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것. 이게 낭만적인 결론이 아니라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삶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